예, 9월 20일을 보내드리고는 서정의 법대로 2부입니다. 자, 이재명 구형 2년, 징역 2년, 쇼킹한 그 어제 뉴스가 있었고, 그 부분을 일부에서 그 의미,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살펴봤는데, 자, 일단 그 조금 더 이제 좀 말씀을 이어가면은, 2심, 3심, 1심은 이제 11월 15일 날 나오는데, 2심, 3심, 제가 왜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가 하면은 선거법은 원래 633이잖아요. 예. 그런데 1심 6개월을 2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 2심, 3심은 3개월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1월 15일 날 1심에 놓으면은 1심에서 지금은 이 100만 원 이하 절대 안 놓습니다. 징역 2년을 했기 때문에 구형을. 그러면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 확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1심 나오고 3개월이면 6개월이니까 그럼 내년 늦봄쯤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까요? 지금 다른 이제 항소심들을 보면요. 예. 1심 정인들을 거의 안 받아줍니다. 아, 항소심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이화영 재판을 보자고요. 예, 예. 9년 6개월 받았죠. 예, 예. 그런데 2심에서는요. 예. 빨리 끝내겠다가 재판에 김성태 회장 불러보고 그다음에 이 국정원 직원 있잖아요. 예, 예, 그 정도 불러봐요. 예. 예, 나머지 정의는 필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빨리 끝내겠다. 지금 올해 안에. 신진호 부장. 아니 항소심에서. 항소심. 수원 일부죠. 일부. 예, 예, 맞습니다. 고등법 일부에서. 예, 예. 김인섭 씨도 마찬가지예요. 1심에 나온 정인을 또 부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 예. 이재명 재판의 1심 정인이 예. 49명이에요. 예, 49명이죠. 예. 근데요, 이 중에 항소심가가 또 부릅시다. 음. 제가 보기에 3명도 안 받아줄 겁니다. 항소심에서. 누굴 또 불러? 예, 예.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가 누가 되든. 예. 예. 1심에서는 이재명 측이 지연전략하잖아. 예. 특히 대장동 재판에서 유명한 술집 웨이터까지 정인 불렀잖아. 술집 웨이터가 술값 정산해 주세요. 예, 예, 이 예. 문자 보냈더니 예. 그 사람을 불러서 진짜 정진상이하고 유동규가 술을 묻는지 네 진짜 술집에 웨이터 이랬니? 이거 불러보려고 정인 부른 게 양은경 기자 칼럼에 나와. 아, 예, 예. 조선일보 예, 예. 양은경 기자 칼럼에. 예, 예. 야 이런 식으로 이게 정인을 부르니까 FC가 500명 되고 대장동도 이게 몇백 명 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항소심 가면 한 번 부른 술집 웨이터를 또 불러줄까요? 예, 예. 안 부르잖아. 예. 근데 이번에 정인 49명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김문기 유족도 있고 예. 있었죠. 그렇죠. 또는 이게 공무원이 국토부 있잖아. 예, 예, 예. 성남시도 많죠. 예, 성남시 공무원들도 많이 갔죠.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불러줄까요? 항소심에서 절대 안 한다. 아니 위정했다는 확실한 뭐 증거가 새로 나오면 몰라도 아,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정언한 사람 또 불러가지고 똑같은 말 하잖아. 정언록이 다 있는데. 그럼요. 예, 굳이. 법정에 다 정인신문 녹음도 돼 있고 예, 예. 다 조서가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정인 채택이 거의 안 된다 봐요. 예, 2심에서 정인 채택 안 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원래대로 하면 3, 4개월에서 6개월 늦어도 예, 예.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끝난다. 근데 이제 선거법이니까 더 이제 빨리 좀 해야 되는 그래서 부담감도 빨리 있잖아요. 하는 거죠. 예. 원래는 3개월인데 예, 예. 뭐 이양 법원은 잘 안 지키니 아, 넉넉 잡아게 4에서 6 4, 6. 예, 넉넉 잡아도. 대법원도 이게 그 정도 한 그 정도 하면은 어쨌든 끝나는 거죠. 이재명의 전략은 이게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그러니까 3년 후 대선 전까지는 안 나오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물건을 갔네요. 그 전략은. 그거는 이제 다 불가능하죠. 그건 법원도 아니죠. 혹시 무슨 또 다른 재판 지원수를 좀 쓰지 않을까요? 다시 뭐 단식을 한다든가. 근데 너무 지연을 많이 되잖아요. 단식을 단식도 참칭 단식, 예. 단식하는 쇼. 예. 근데 그것도 한 번 써문 데다가 저번에 64일 동안 그것 때문에 64일 늘어났잖아. 그렇죠. 한 번 써문 방법이 또 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안 보입니다. 다른 지원소는 별로 없죠. 방법이 안 돼요. 정의를 막 대량으로 막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거 안 안 되죠. 받아들일 거고. 안 되죠. 방법이 안 받아들일 없어요.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대로 가면은 한 1년 이내에는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선거법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고등법원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 또 옛날처럼 뭐 권순일 정도처럼 한두 명 남아있는 대법관을 예. 물고 늘어져서 만장일치되니까 예. 어떻게 대법원에서 조금 이게 전화비체까지 한번 전화비체로 해보자. 올리고 뭐 이런 이제 전략은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 예. 그거는 이게 모르겠는데 그건 대법원 한참 뒤고요. 예.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근데 조희대 대법원 체제로 그렇죠, 바뀌고.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저희들 대법원 체제로 바뀌었고. 그 대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국은 도대체 어떻게 돼요? 조국은 이제 뭐 10월? 선입 선출이라 선입 전에 선출. 이야기했잖아요. 예, 선입 조의원이
그 재판부거든요. 예, 예. 조희연이가 예. 8월 30일에 날라갔고 예. 한 20 며칠 뒤에 조국이 했잖아. 예, 예, 예. 원래대로 하면 그 9월 말이면 되는데 추석 연휴 뭐 예, 해서 예. 저는 10월 말 이번에 그 10월 달 선고할 때 예, 예. 근데 뭐 법원도 분에게 이재명도 2년씩 막 구형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뭐 법원이나 판사가 또는 검찰이 뭐 이재명 눈치든 조국 눈치 안 봅니다. 예, 예. 아마 자기들이 순서가 되면 예. 조국도 그대로 저는 예. 판결할 걸로 10월 말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재판 다시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나왔는데 자 열흘 있으면 또 하나 구형이 나오죠. 열흘 있으면 구형이 나오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영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위정교사. 자 위정교사 이것도 징역형 다시 한번 좀 이거는 징역형 이거는 뭐 예상할 징역형은 맞아요 무조건. 예, 예, 징역형. 벌금형은 없어요. 위정교사. 이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예, 예. 왜 그러냐? 예. 가장 간단하게 조국 사건에 아까 일부에 조국 사건에 예. 공익인권법센터의 조민이가 왔다. 예. 위정한 김현숙 씨 전 사무총장. 예, 예. 지금 이승윤이 보좌관이거든요. 예, 예. 김현숙. 이 사람이 이거 조민이가 그때 인권법센터 와가 조른 사진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거기 교복을 보니까 다른 예, 학생이잖아. 다른 학생이었다 그렇게 됐었죠. 예.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정경심이 7대 서팩 중에 하나죠. 그렇죠. 7대 가짜 스펙.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근데 김현숙 씨가 왔다고 해서 조민이 왔다고 해서 조민이가 인턴이 됩니까? 아닌 거죠. 인턴은 예, 아니죠. 예, 예, 예. 그렇잖아요. 먹히지도 않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도 못 주고 음. 재판도 중요한 것도 아니죠. 예. 7개 서팩 중에 하나잖아. 예, 예.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위정한 사람이잖아. 음. 위정한 사람이죠. 근데 10개월 구형했어요. 징역은요? 징역 10개월. 예. 예. 근데 이재명 재판 한번 보세요. 예, 예. 경기도에서가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재판이죠. 아주 그렇죠. 예. 정경심이 재판하고 비교 안 되잖아. 예, 예. 도지사 자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유일한 증거가 김진성 씨 증언 때문에 예.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 음. 김진성. 예.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엄청 영향을 줬죠. 예. 그다음에 김진성 씨는 이재명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잖아. 예. 백현도 사업을. 김인섭이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하고 조국 사건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요. 예. 형량이 엄청나게 이게 높은 거예요. 이재명께.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은 뭡니까? 교사죠. 위정을 교사한 사람이죠. 범죄 중에 예. 주범보다 교사범위 높은 거는 우리나라 몇 개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위정입니다. 위정. 위정은 위정 교사가 위정 한 사람보다 양형 기준이 높은 이런 게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가 몇 개 안 돼요. 허위 정언을 시킨 사람이 허위 정언을 한 사람보다 예. 양형 기준이 더 높다. 예. 왜? 위정 부탁한 사람이 보통 이게 자기 큰 재판을 이기려고 예. 위정을 부탁하고 사법방해. 예, 사법방해. 부탁할 때 보통 뭐 돈도 좀 주고 예, 예, 예. 위정해주면 이러니까 이게 질이 안 좋잖아요. 예, 예, 예. 김진성 씨보다 더 많이 이재명이가 더 많이 더 놉니다. 많이 나온다. 형량이. 저는 김진성 씨는 자백하죠. 예, 예. 여러모로. 다 자백했죠. 예, 한 1, 2년 논다고 구형. 구형 1, 2년, 김진성 1, 2년. 예, 자백하고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강압했다고 예, 했거든. 예. 강압했다 그랬어요. 아니 협박. 그렇죠. 위정 교사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선처대. 녹음 테이프 다 들었었잖아요. 예. 뭐 그 김진성 씨 무슨 힘이 있어? 이재명이가 그렇게 부탁하니 예. 의뢰 입장이잖아. 그렇죠. 뭐 한 1, 2년 구형하면요. 이재명이는 3, 4년. 3, 4년 구형 분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예. 물론 근데 제가 또 검찰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예. 뭐 조금 여기 낮게 보는 검사도 있어요. 왜? 그 검사들 이야기는 질을 보면 위정 교사도 물론 안 좋지만 선거법이 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선거법이. 이게 김문기 몰랐다고 하는 게 대장동하고 몸통 때문에 대선이잖아. 예, 예, 예. 그다음에 백현동도 김인섭이 쏘기려고 한 거잖아. 그렇죠. 워낙 질이 안 좋으니까 선거법이 구형 최고형 했잖아. 뭐 위정 교사를 네. 너무 최고형하면 또 이게 보복 구형하냐. 그런 이런 비판도 부담도- 역풍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부담도 또 있겠네. 그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 구형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실제 질이 또 선거보다 안 좋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3년. 음. 털저 너무 낮춰주니까 이재명이 봐주는 것 같은데 정영진 아니, 변호사는 5년 단호하게 5년이야거든. 예, 예. 5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까? 있는데 예. 저는 그러면 이게 또 보복 구형의 역풍이나 또 그럴 가능성이 워낙 선거법이 질이 안 좋으니까 예, 예, 예. 이것도 질이 안 좋지만 예. 저는 한 3, 4년 이렇게 조금 낮춰서 예. 보고 예. 김진성 씨는 1, 2년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구형은 어쨌든 이 그날 이제 세월
30일 날 나오는 거죠. 예.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구형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그것도 중요해요. 구형도 그렇지만 가장 1심 선고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럼 1심 선고가 1호 1심 선고가 이 선거법은 11월 15일로 이제 돼 있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일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 판결문을 쓰는데도 역사에 남겨야 되니까는 꼼꼼하게 해서 11월 15일에 1심이 나오는데 그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더 연기할 수도 있나요? 연기할 수도 있죠. 네, 김혜경 씨도 계속 재개되고 있잖아요. 변론 재개가. 근데 어쨌든 변론 재개도 또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11월 15일인데 그러면 1호 1심 선고가 위정교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위정교사가 9월 30일 날 하면 한 달 만에 나오면 10월 말에 나오니까. 저는 비슷하게 잡을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볼 이유는 없는데 예. 좀 이게 판사 입장에 부담스럽긴 하지. 그렇네. 근데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위정교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렇죠. 선거법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 위정교사가 9월 30일 하면 이거는 이제 한 달이면 충분해요. 예. 이거 진짜 간단해요. 녹취도 있고. 그렇죠. 왜 옛날에 그래서 피고인 신문을요 1시간으로 예정해놨어요. 위정교사는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법은 이틀 했잖아. 그렇죠. 9월 6일 하고. 나눠서 했죠. 나눠서. 한 번은 이제 김문기 씨하고 예. 한 번은 백현동하고. 근데요. 위정교사는 1시간 잡아놨어요. 9월 30일 날. 예. 그날 하루에 다 하자. 피고인 신문을. 예, 1시간. 예. 그다음에 구형하고 네.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후 진술 또 하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원래 난이도로 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유무죄나 판단하고 내용이 이미 검사사측 판결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옛날에 경기도에서 그 선거법 판결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인이 5명밖에 없어요. 검찰 정인이 2명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 억지로 KBS 직원들 한게 5명이야. 예. 근데 그거는 49명이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대로 이게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올 수도 있죠. 한 달만 충분한 10월 말이나. 예. 근데 이제 김동연 판사가 늦게 날짜를 정하잖아. 예. 야, 내가 제일 먼저 이거는 이게 실형 놓을 수가 있어요. 법정 구속은 못 시킬지 몰라도 이거는 집행유예가 아니고 이건 실형 놓는 게 맞아요. 예. 아까 제가 선거법은 징역 1년에 예. 집행유예 2년이 제 생각이고 예. 요거는요. 요즘 이게 위정사범이 40% 실형이에요. 예,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이가 위정 중에 제가 보기엔 질이 제일 안 좋은데 엄정하죠. 예. 이거는 위정이 법정 구속은 없었으면 뭐 국회 동의 때문에 제가 판사라면 법정 시도합니다. 이게 무조건 뭐 조병구 판사나 예. 신진우 판사면요. 무조건 실형 때리고요. 예. 국회 동의서 보냅니다. 예. 왜? 그게 판사로서는 할 일이 맞거든. 예. 이재명 이런 가리면 그렇지. 내가 그렇죠. 신진우나 조병구나 뭐 김옥권 판사면 예. 징역 2년 정도 하고 국회에 법정 구속할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김동연한테 그까지는 몰라도 3명이 또 판사 가잖아. 예. 요거는 실형 나오고도 항소심에서 다투바라고 놓을 수가 있는 이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이가 과연 내가 제일 먼저 이재명 칼을 찔러? 그렇겠네. 야, 내가 15일보다 며칠 뒤로 잡지 않을까? 예. 그 날짜를 보면 김동연의 심리 상태를 알 것 같아. 원래대로 하면 빨리 나오는 게 맞아. 그렇죠. 간단하거든. 정인이 없어. 사건도 간단하고 정인이 없어. 원래 한 달 정도 다 예상하면은 9월 30일, 10월 30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5일 이후로 다시 건다면은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일 이재명이라는 게 고향이 예. 방울을 김동혜가 다느냐 한성재가 다느냐. 예. 근데 한성재가 먼저 날짜를 잡았잖아. 예. 좀 여유 있게 잡아놨지. 근데 김동혜가 원래는 앞에 가는 게 맞는데 자기도 이게 김동혜가 진짜 운동권 판사거든. 한성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도 편향되지는 않아. 근데 김동혜에 대해서는 평가 너무 안 좋아.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1심을 놓고 그전에 이제 폭탄 돌리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이제 폭탄을 아는 판사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뭐 이하영 재판이나 판사를 알았는데 이재명 폭탄을 아직 아는 사람은 없거든. 판사 중에. 그 폭탄 돌리기로 막 하고 자기한테 오면 팍팍팍 돌리고 있는데 지금 한승진한테 딱 온 거는 넉넉하게 11월 15일로 돌려놨어. 그러면은 이 김동연이 그 사이에서 잘못하면은 자기가 1호가 돼. 그러니까 1호가 되면 개딸들한테 잡혀가 찍혀 또. 그러니까 찍히는 거 그게 또 우려해가지고 또 뒤로 11월 20일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원래대로 이거는 한 달 걸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정인이 10배잖아요. 네,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또 김동연 판사가 워낙 이재명 봐주기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해봤자 한 보름 한 달 이내 사이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리 늦춰봤자 어쨌든 1심은 나오게 돼 있다. 근데 김동회가 좀 흉악한 게요. 흉악.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자기가 떠난다 그래요, 아예. 자기 떠난다 그래. 이번에 그 떠난다 북한 하면서 인사 때. 지금 재판이 4개잖아요. 위정교사 빼고 김동회가 하고 있는 게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FC. 4개잖아. 근데 이 4개를 지금 위례 하나도 못 끝냈어요. 그렇죠. 위례를 이제 이제 9월 말까지 뭐 해가 10월부터 대장도 심리 처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측에서 대장도 심리하기 전에 녹취록을 정략을 다 털어가지고 한번 이게 목소리부터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장동 들어가자. 이거 다 털려면요 몇 달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량을 제가 수원서 털어봤거든요. 저는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검찰에서 그 위례하고 대장동만 김동희 하고 그다음에 백현동은 다른데 원래 김인섭이 하던 부에 보내고 성남 FC는 성남 보내고 그래서 먼저 쪼개다. 먼저 선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죠. 분리. 분리 선고. 분리해서 이제 심리도 하고 선고해야 된다. 이런데 김동혜가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가 4개를 재판을 안 하면서 꽉 잡고 있는 거야.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 재판을 올스톱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 진행도 못해요. 왜 이재명이가 정량한 녹취를 다 한번 듣고 시작하자. 재판을.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대장동 재판도 어쨌든 질질 끌다가 법관 인사하면 자기는 이제 떠나버리겠다는 이야기. 저 떠난다고 아예 공언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위정교사는 이제 선고를 하고 떠나든지 이건 하고 하는 있잖아요. 거예요. 근데 태도가 그런 거 보니 이 형량이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법정 구속이 맞는 형이 될 말이 이거는 다 그래요 이거는.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구속 안 하면요. 우리 지금 위정 사법 특별 단속하고 특별 처벌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위정 구속 하나도 못 합니다. 그렇겠죠. 이거 안 하면 누굴 구속합니까? 구속 못 합니다.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서정욱이 법대로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석 판사. 배석 판사. 믿습니다. 2대1 될 수가 있으니까는. 김현장 출신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뭐 프라이드도 있고 할 테니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체제가 출범해서 일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에 그 2년 구형을 하는 데 대해서 뭐 7인의 검사, 8인의 검사에게 이제 보고를 받고 오케이, 사인을 했다. 이 말씀을 단독 특종으로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 특종을 주셔서. 자, 심우정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이제 취임사에서 제가 보니까 이원석 체제를 좀 겨냥한 듯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신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속 수사를 하지 못한 그리고 이제 반부패 수사 이런 것도 강조를 했는데 취임사 당긴 메시지 어떻게 보셨고 또 첫 인사가 있었잖아요. 첫 인사도 보면 특수통들을 2차장 그리고 반부패 수사부에 했는데 어쨌든 첫 움직임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취임 첫날에 그 검사장급 인사 8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이원석 라인은 총 정리했어요. 이원석 라인 정리. 그 대표적인 게 신자용. 맞아요. 신자용이 대검 차장을 법무연수원장 한직이죠. 본인 신자용에는 원래 검찰총장 경합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원석 한동훈 라인의 핵심이죠. 한동훈 장관 때 검찰국장. 지금 이제 대검 차장이잖아요. 정리했다. 여기에 첫 의미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인사는 이제 대검 차장의 이진동 경쟁자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신자용도 경쟁자였고 어쨌든 이진동 경쟁자였는데 이 신자용을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이원석 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원석 라인 정리하는데 이원석 라인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진동이 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인사로 봅니다. 윤심이 실린 인사다. 왜냐하면 심우정 입장에서 자기하고 총장 경합했던 이진동 최고의 특수통이죠. 나이도 많아 68년생이야. 제하고 동기예요. 이진동은 제가 초임 때부터 제하고 연손 동기야. 28기. 나이는 68년생이야. 근데 심우정 입장에서 자기 경합자를 자기 밑에 나이도 많은데 데려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꼭 집어서 이진동을 그래 아껴요. 옛날에 저축은행 대검 중수부에 같이 있었거든. 이번에 총장 때도 심우정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진동도 아까운 인재야.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대검 차장 최고의 특수통과 최고의 기획통을
좋아하시기는 거죠. 아, 그렇네. 심우정은 이제 기획통이고, 예. 기획통이고, 이제 특수통이, 이진동. 그러니까 전략을 짜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네. 행동을 하는 이진동을 했고, 그걸 윤심이 실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그 총장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불신이 있었던 거죠. 예. 불신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예. 신적폐 청산을 못했다 해서 이번에는 이 심우정을 포스트에 앉히고 그다음에 그 투톱에 한 사람의 그 이진동. 특수통을 앉힌 것은 어떤 원모 심려다. 예. 예. 서로 이제 그 협조 관계 예. 하면서 예. 협력해서 특수통과 기획통이니까. 예, 예.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이진동 대검 차장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신장훈 정리했고요. 아. 한 명 더 보면 법무부 차관에 예, 법무부 차관. 김서구 예, 예. 이분은요. 예. 지금 제가 한겨레 신문, 기왕신문을 쭉 봤더니 사설에 예. 제일 욕하고 있는 사람이 김서구야. 아, 왜요? 옛날에 뭐 우병우 라인 다 그때 팔짱 끼고 예. 기억나시잖아요. 예. 다 면제구 줬다. 예. 그런데 김서구 이분은 아주 이제 이분도 상당히 그 판사 출신이에요. 아, 판사. 판사를 오래 하다가 검사 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많이 있었죠. 예, 김서구가 그래. 예. 근데 이분이 옛날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재 재판 있잖아. 권한대행 심판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 책임자예요. 어. 그러니까 제 말은 김서구 이분은 이제 그 판사로 법리에 너무 밝고 예. 상당히 그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 시즌 2 법 만들잖아. 예. 이런 걸 이게 다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 차관으로 예. 데려갔다.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좋은 인사입니다. 그렇네. 김서구 예. 세 명. 예.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예. 가장 제가 나머지 다 저 예상했어요. 네. 근데 제가 딱 예상하던 깜짝 놀란 인사가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그 휘문고등학교 후배. 예. 예. 와, 이거는 진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 옛날 중수부장이잖아. 그렇죠. 근데 구성모인데요. 예, 승리할 때. 승모. 예. 예, 구성모. 예. 이분은요. 심우정 총장이 뭐지 공통점이 예. 심은고 후배, 설법대 후배, 미국의 변호사 후배. 그래요? 그다음에 이분은 국제형사 기획통이야. 이것도 기획통. 기획통이야.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힘을 수리해주기 위해서 심우정 총장의 뜻에 따라 예. 픽업한 이분이 구성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인사는 이제 총장의 강력한 뜻이 반영된 거예요. 예. 심우정 총장이 지휘권에 힘을 실어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래 보면 되죠. 심우정, 구성모, 예. 기획통, 예. 그다음에 이진동, 특수통. 이래가지고 이 세 명이 예. 아마 이게 앞으로 부패 수사는 총괄 지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요. 또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이창수 여기도 뭐 이제 유임 야전 그렇죠 이인자죠. 되겠죠. 예, 여기도 유임되겠죠. 그럼요. 그럼- 이거는 이게 지금 제일 신임이 두텁죠. 네, 그러면 심우정, 이진동, 구성모, 이창수 예. 이 4인의 검사가 이제 신적폐 청산의 최선봉에 선다. 그렇다고 해야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이 4인방 신적폐 청산 4인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이거는 뭐 하나 그 예, 파우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결국 이재명의 남은 수사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이제 수사 첫 단추 예. 이 두 개죠. 예. 그 중에 아무래도 그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의 성남지청 사건이 강백신 검사가 하고 있죠. 예. 이게 이걸 이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정자동. 예, 정자동, 예. 판교 힐튼 호텔. 그렇죠. 이 사건이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조금 소환하는데 안 오는 거 있잖아. 예. 예. 수원의 법카. 요걸 빨리 마무리 짓고 예. 소환하니까 오늘 기소할 거예요. 뭐 서면으로 질문서 보냈다면서요. 예. 이재명한테. 근데 그것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원 건은 마무리 지면 되고요. 음. 앞으로 이게 본격 이재명 수사는 강백신 검사, 성남지청의 판교 정자, 또 힐튼 호텔 예. 이게 될 거다. 예. 요 수사가 제일 큰 수사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쪽으로 이제 그 뇌물 예. 하고 그다음에 그 특활비, 예. 현금 준 거 있잖아요. 예. 요게 아마 두 개가 가장 남아 있는 수사 저는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그 2년여 동안 그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말 신적폐 청산을 하지를 못한 그 탓에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막 검찰이 그 막 변하고 있는 게 그냥 막 느껴져요.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 구형 2년부터 이재명 구형 2년부터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법원이 이제 변하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법원이 이제 변할 겁니다. 법원도.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체제가 좀 안정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착착 안정이 돼가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변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과 조국 이쪽에서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할 텐데 그 탄핵 정국을 정치권에서 저는 여당이 참 막기 어렵다고 봐요. 워낙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합니다, 사실. 한동안 저도 좀 요즘 좀 약간 실망도 느끼고 있는데 그 이렇게 대응을 하는 데 대해서 그 2조 심판론 하던 그게 다 어디 갔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대응을 그렇게 못하더라도 검찰과 법원만 제대로 법대로만 하면은 여기서는 탄핵까지 안 갑니다. 시계가 더 빠르거든요. 빠르죠. 예. 그래서 검찰 법원의 빠른 시계를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